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 바하마는 자연경관이 뛰어납니다. 때문에 미국인들의 신혼여행지로 유명하죠.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별장을 지어놓고 요트를 즐기며 유유자적 놀다 가는 곳입니다. 그런 바하마는 300년 전 해적들의 무대였죠. 월트 디즈니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실제 배경 지역이기도 한 바하마의 수도 나소 항구엔 과거 해적선이 가득했습니다. 해적들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80년간 전성기를 맞았죠. 지난 1706년부터 1718년까지 해적공화국이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카리브해 일대를 휩쓸었던 해적들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전 세계 섬이야기 아카이브 세계의 섬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하마에는 원주민이었던 루카얀들이 살고 있었죠. 루카얀들은 유럽인들의 침략 이후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에서 바하마에 가장 먼저 도착했죠. 그 후 스페인인들이 바하마에 첫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영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나소에 해적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696년 사략선 선장 헨리 에브리가 들어오면서부터였죠. 그는 약탈한 물건을 싣고 바하마로 와 바하마 총독 니콜라스 트로트에게 뇌물로 줍니다. 바하마 총독은 금과 은, 코끼리 상아 등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고 나소의 해적 소굴을 인정해 주었죠. 이후 카리브해에 흩어져 있던 해적들과 유럽에서 해적을 꿈꾸며 온 사람들이 나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이 벌어졌죠.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필리프가 스페인 왕이 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연합해 영국의 해외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1703년과 1706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가 바하마의 나소를 공격했죠. 영국 군대가 바하마 제도에서 일단 철수하자 그 틈을 타 1706년 해적들이 바하마를 공격해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해적공화국을 수립했죠. 1713년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과 선원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해적공화국이 수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하마로 찾아왔죠. 한때 나소에는 1000명의 해적들이 우글거렸다고 합니다. 해적공화국은 뚜렷하게 국가 수반을 옹립한 정부 조직이 아니었죠. 힘있는 해적 두목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 할거하고 있었습니다. 벤자민 호니골드와 헨리 제닝스 파가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죠. 이들은 라이벌이었지만 먹잇감이 나타나면 플라잉 갱이라는 연합 조직을 만들었죠. 해적들은 영국령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을 공격해 파괴하고 스페인 보물선을 급습해 금을 빼앗으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첫 번째 두목은 검은 수염이란 별명을 가진 에드워드 티치였습니다. 티치는 호니골드파의 지지로 호니골드 대신 두령의 지위에 올랐죠. 그는 공화국을 이끌면서 나름 해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718년 그는 영국 해군과 싸우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두 번째 두목은 토머스 베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프로비던스 총독에 올라 제2의 마다가스카르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죠. 당시 동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은 유럽 해적의 소굴이었습니다. 제2의 마다가스카르를 만들겠다고 하자 인근에 있던 해적들이 가세했고 기세등등해진 베로는 카리브해의 프랑스와 스페인 점령지를 공격했습니다. 베로는 또 카리브해 주변 영국 정착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죠. 마침내 영국 정부가 해적 소탕에 나섰습니다. 1717년 영국 조지 1세는 모든 해적들에게 사멸령을 내리고 1년 내에 항복할 것을 권고했죠. 그리고 우즈 로저스를 바하마 총독에 임명해 해적들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저스는 1718년 7척의 전함을 이끌고 나소에 도착했죠. 호니골드와 많은 해적들이 로저스에게 항복했습니다. 일부는 달아났지만 호니골드는 탈주자들이 숨어 있을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1718년 12월 12일 체포된 해적 9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죠. 이렇게 바하마는 영국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왔고 해적공화국은 12년 만에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은 공식적으로 국가나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조차 없었습니다.
국적은 영국인데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치외법권의 무법지대였죠. 이들은 검은 바탕에 해골과 두 개의 칼을 교차시킨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해적 강령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선원은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와 모든 선원은 전리품을 공평하게 요구할 수 있고 동료의 보석이나 돈을 훔치는 자는 코와 귀를 자르고 무인도에 버린다 등이었습니다. 영국은 해적을 소탕한 이후 다시 바하마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고 스페인과 맺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783년 정식으로 식민지로 삼았죠. 이후 바하마엔 영국의 귀족과 수천 명의 미국의 왕정주의자들이 노예와 함께 이주하게 됩니다. 바하마는 섬유와 노예 무역을 통해 발전했지만 1807년 노예제도가 불법화하면서 많은 귀족이 영국으로 돌아갔고 침체하게 됐죠. 그러다가 미국 남북전쟁으로 다시 인구가 유입됐고 바하마 일대의 섬들이 19세기부터 미국인들의 관광지가 되면서 미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영국 정부가 친나치 발언을 일삼은 에드워드 상황을 불편하게 여겨 바하마 총독으로 보내버린 적이 있었죠. 1964년 자치령이 되고 1973년 7월 10일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